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우주의 법칙과 법칙. 자, 여기서 정확히 따자면, 그러면, 이게 내가 지었으니까 내 몸도 같이 죄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좀 틀려요. 이게 보면, 우주에서 이런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구한테, 업식을 누구한테 그 뭐냐, 업죄를 누구한테 물으냐, 내 본성, 내 참나. 여기서 이제 영, 불성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그걸 갖다 먹여요. 그걸 갖다 참나라고 해야 이게 정확한 거야. 이 몸은 뭐예요? 에고들은 뭐예요? 이게 나인 거로 착각하잖아. 이건 가짜나. 그럼 진짜 나 참나가 뭐예요? 내 영이에요. 내 불성. 그걸 마음 에너지라고 하고. 그럼 그 죄를 누가 지는가요? 얘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뭐예요? 이거는 몸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어떻게 영으로 지은 죄. 자, 몸은 그걸 안 시켜서 영이 그걸 한 거지. 자, 이게 성경에 보면 몸으로 죄은 죄, 영으로 죄은 죄, 뭐 이런 원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지만 성경에 거기 고만해요. 영으로 지은 죄, 이 공주는. 이 영, 불성, 참나가 지은 죄예요. 이건 가짜나죠? 이건 가짜나 참나. 이 참나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천신계 때 이 애구들도 있을까요? 그럼 얘네들도 죄가 있나요? 걔네들한테 죄라. 그건 뭐예요? 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영의 업죄예요. 좀 이게 옆으로 새나가면 좀 그런데, 그래요. 그럼 그 영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게 내려와서, 아니, 그러면, 하게 내려오면 태어나면 이게 애고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애고들은 뭐예요?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우주가 그걸 작업을 해요. 자, 영이 있고 이 몸이 할 때 어떻게 하냐? 애고들도 어떻게 해요? 애고들도 나중에 고통을 같이 받잖아. 이 몸도. 몸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면 애고들을 갖다 에너지를 끌어들여요.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 저주를 의식으로 해서 어떻게 비천하게 삶을 살아야 할 어떻게 해요? 생기들이 있어. 얘네들. 이게 하게 걔네들을 갖다 끌어모아요. 그럼 그 공주의 몸에 낀 애고들이 죄를 지은 애고. 맞아요. 이제 이걸 통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죄를 갖다가 물어요. 우주가 그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생기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공주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면 생기가 이렇게 다 그 죄를 갖다가 많이 지고, 그 합당한 같은 몸으로 같은 영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벌을 받아야 할 그 애구들도 어떻게 그 생기가 같이 끌어들여와요. 우주가 그걸 작업을 해요. 자, 질문, 고차원 질문이네. 질문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공주가 죽으면 원죄가 소멸 안 돼요. 그 고통을 받은 만큼에 대한 그 마일리지만큼은 조금 소멸이 돼요. 그럼 그 공주는 어떻게 됐나요? 다음 생에 또 딴 데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걸 해. 보통 이런 걸 한번 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천신계에서도 예를 들면 토끼 종류한테 뭐라고 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얘네들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천한 대로, 이제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을 갖다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을 살다가 죽게끔 몇 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스승을 만나는데 수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걸 갖다 깨치고 어떻게 자기의 원죄 죄를 갖다가 깨치고 그걸 이제 진심으로 뉘우치면 어때요? 그때 다시 원죄가 소멸돼서 자기의 토끼종수 그 행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자기의 원래 몸을 못 쓰고 아예 새로운 몸으로 해가지고 태어나.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원체 비일비재해요, 이게. 아까 저건데, 겨울 왕국에 나오는, 그 얼음공주 있죠? 같은 케이스예요. 얼음공주가 둘 다 그런가요? 아마 언니 공주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언니 공주가 그렇게 태어났고 동생 공주가 아마 그걸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와. 겨울왕국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야. 지금 설명해 드리고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두 명의 공주가 있어요. 저기 그 언니 공주가 어떻게 저주에 빠졌죠? 원죄를 똑같이 지고 내려온 공주예요. 그럼 두 번째 공주는 누군가요? 그 공주, 쉽게 말하면 천신계에 있던 어떤 비서예요. 여왕인가? 여왕은 아니고 관직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토끼종족이에요. 그럼 보통 옆에서 보좌하는 게 비서나 경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딸로 태어나기도 하고 엄마로 미리 태어나서 작업을 엄마 아빠로 태어나서 미리 그걸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동생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 당시에 동생이 그런 케이스예요. 아마 비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천신계에서. 천신계에서 비서를 했다가 그럼 얘는 원죄를 안 지었어요. 자기의 상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원죄 소멸 대표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으로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는 없어요. 동생은. 극상에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극상은 해피엔딩으로 끝내는데, 나중에 이게 도망가서 비명 행사를 해요, 원래. 원래 저주를 걸리면 이게 좋게 안 끝나. 나중에 언니 공주가 이게 이런 얼어붙은 숲으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한 생애에 업장 소멸이 약간 돼요. 그리고 다음 생애부터는 어떻게 해요? 공주로 못 태어나죠. 그렇게 먼저. 왜냐면 이게 천신계에서 이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해. 그럼 굉장히 비천한 신분에서 업장 소멸을 해야 돼. 얘네들은 굉장히 이게 관직이 높은 애들은 영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매트랭을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쉽게 업장 소멸을 쉽게 해. 원죄 소멸을 갖다. 그래요. 자, 이런 경우는 너무 허다해요, 하게. 제가 역사적 사례를 이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아요. 우리 보통 문화에 보면 공주를 갖다가 그 나라의 공주나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물로 천재비 안 좋은 가뭄이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 공주를 갖다가 어떻게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나라가 화평해졌더라. 우리 문화권에도 많이 있죠. 예전에 선덕여왕도 그랬잖아요. 선덕여왕은 다른 케이스예요. 선덕여왕은 어떻게 실싸움에 옛날 돼지종족의 교황이 어떻게 해요? 여기 토끼 종족의 선덕여왕 갖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원죄를 지고 내려온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약간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런 적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공주나 그 지역에 있는 처녀를 갖다가 산 제물로 갖다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요? 이런 태풍이 잠잠해지고 가뭄이 없어지고 이런 게 많아요. 자, 이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돼요? 좀 약간 그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 좀 이게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천재지변 같은 게 어떻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법식과 업식을 보면 이게 꿰뚫어 보여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주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공주나 죄 없는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쳐내는 대로 그걸 써먹기도 해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데 공주나 이쪽이 왕실에 죄가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있는 걸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쩡한 공주도 죽이고 왕자도 죽이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은나라 상나라 때 있죠. 그때는 그게 허다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주술하는 그 교황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라에. 그럼 이 교황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공주 왕자 태어난 쟤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왕자다. 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주나 왕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산채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요.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 이게 진짜, 중국에서 이게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일어나. 왜 이게 도인들이 그걸 막아내 대부분.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허다하게 일어나. 예전 중국 같은 경우.
그럼 중국 같은 애들은 조그만 부족 국가 같은 데 있으면 공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주 왕자들이.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큰 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얼렁뚱땅 저기 깜빵을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얼렁뚱땅 원죄를 갖다 얼렁뚱땅 리조트 생활하면서 소멸하고 가고 싶어. 그러면 공주 왕자로 태어나. 그러면 아이나가 할까 어떻게 해요?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하강이 범람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주가 황하강을 갖다가 일부러 갖다가 범람하겠네요. 근데 황하강 하나가 범람하면 얘 하나 때문에 쉽게 왕자 공주 얘를 벌하게해서 황하강을 범람시켜. 그러면 그 황하강이나 양쯔강에 그 걸쳐 있는 그 나라들이 많아. 그 부족 국가들. 얘네들도 같이 피해를 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주 법칙도. 야, 헐라면 저기 범죄자 얘 말하지 왜 얘 때문에 저기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기 홍수를 일으키려면 황하강 양쯔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범람을 시켜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하강 양쯔강에 있는 뭐 다른 부족 국가들도 어떻게 피해를 같이 받아. 수장대 뒤져. 얘 하나 때문에. 야, 이게 우주의 법칙이 뭐 있다. 이자 내가 왜 맥없는 피해자들 왜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천신들을 따졌어. 내가 천신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비록 그건 했지만 이거 관장하는 건 우주 법칙이 관장하지 우리가 관장. 야 니네들이 우주 법칙을 갖다가 지금 무섭게 알고 편법 쓰니까 지금 우주 법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고. 야 니네들 죄를 짓으면 빡세게 어떻게 하게 내려가지고 비천한 신부로 공주나 왕자로 태어나자고 비천한 신부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기 빡세게 죄를 갖다가 토해내고 가든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맥 없는 사람들만 이게 다 이게 피해만 끼치고 그래요. 하여튼 이거 얘기를 겁나게 했어요. 내가 이게 천신계의 방법도 잘못됐지만 이게 우주의 법칙이 좀 잘못됐다. 이게 이제 학계의 생물이나 인간들 때 트라우마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 뒤죽박죽이에요. 정병 같은 게 나중에 후대에 정병 같은 게 일어나요. 보통 큰 이런 천재비변을 이게 하면 이거 나중에 설명해야겠다. 좀 고차원도의 의식 강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가? 그래요. 하여튼 이번 강의는 그래요. 결론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역사의 자료가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너무 흔하게 여기 이 지구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하계 행성에서 흔하게 써먹는 방법이야. 천신들이 해외에도 너무해 이거. 아이고. 이걸 한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얘기 강의를 하면 내가 미친놈 소리 들을 거 뻔할 것 같아서 나 강의 안 하려다 하다가 이제 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요. 그냥 그러면 그런 재수없는 애들은 뭐 어떻게 돼요? 예전 맞지만 그런 쉽게 말하면 원죄를 갖다 크게 이게 짓는 이게 죄수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아비규환이 돼요, 다. 아유. 자,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제가 수행을 시키려고.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걔네들 다 죽여내버려요. 이 지구에서 싹 죽여내는 게 제일 빨라요. 이 지구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원죄를 많이 갖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2000년대 전후반은 전사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얘네들이 원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요? 이게 갈등 같은 게 막 생겨요. 왜? 이게 쉽게 말해 저주받은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 이걸 한번 지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보통 얘네들이 똑같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으면 약 1900년도에 어떻게요? 1, 2차 세계대전이 먼저 일어날지 알고 천신들이 어떻게요? 그때 원죄가 많은 전사 애들 갖다가 하게다 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으로 토해내면서 어떻게 돼요? 원죄를 소멸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했죠? 똑같아요. 자, 이번 대는 어떻게 해요? 딱 12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자, 이게 발생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 중반에서 2040년도쯤에 2030년도 중후반부터 2040년도 사이에 어떻게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때가 세계대전 티핑포인트 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을 갖다가 미리 깔아봐. 왜? 원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게 보통 2000년대 전후반으로 전사들이 많이 태어나요. 2000년대 약간 전이고 2000년도, 2008년도까지 태어나요. 전사들이 대부분. 원죄가 많은 전사들이. 자,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회에 저주가 걸려요. 갈등이 생겨요. 전쟁이 시가 돼요. 그럼 뭐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 싹 죽이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방편적으로 한 게 뭐냐? 제가 오버워치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전사하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해. 수행을 싫어해. 근데 얘네들 내가 구해내기 위해서 오버워치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게임 같은 거 좋아해. 오버워치 같은 게임, 이런 좀 사람 죽이는 게임 같은 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게 오버워치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수행을 하게 해서 업장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보통 이게 1997년도생부터 2008년생까지 약 10년도죠. 이 사이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전사 기질이 많은데 원죄가 많아. 원죄가 많은 상태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아. 자, 왜 그때 많이 태어나냐? 나중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6.25 같은 전쟁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대에는 그걸 잘 막아내가지고 안 일어날 거예요. 보통 6.25 같은 전쟁이 한번 이맘때쯤이 일어나요. 피할 수가 없어. 자, 이맘때쯤은 6.25, 우리나라 6.25 같은 전쟁이 한번 빵 터져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세계대전이 빵 터져요. 그 세계대전이 터지는 지점이 예전에 봤지만 2030년도 중후반부터 40년대 그 안에는 무조건 터져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저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그때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죽어서 업장 소멸 작업을 해요. 아니, 30년 중후반이면 2000년도에 태어났으면 얘네들이, 40살인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6.25 같은 전쟁이 먼저 하나 터져요. 한반도에. 우리나라, 이게 각 나라마다 상황이 틀린데, 우선 통과할까요?